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의 학생들이 그렇대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제 교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을 봐도 인사를 안 한대요. 그럼 왜 그러냐? 싸가지가 없어서냐? 버릇이 없어서냐? 아니라니까요. 인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인사해야 된다. 알아? 안 해? 뭐랑 똑같죠? 저 코메입니다. 뭐야 미친 새끼가. 씨발 존나 모래하네 이건. 왜 이렇게 무례하지? 차단 어떻게 하냐? 번 집어 던졌어. 던지면 안 돼. 계속 던져. 똑같잖아요. 지금 그 상태로 그냥 큰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어른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해도 된다 라고 학습한 애가 크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대회 해줄까 이 어? 내가 결혼한 걸 떠나가지고 달렸으니까 니네 뭐 특별대회 해줘. 대줄 거야? 대줄 거냐고 이 들아. 근데 왜 내가 특별대우를 해줘야 되냐고. 걔 좀 떨지 말라고 대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팔고 다녀. 그러면서 왜 놓기. 걔들은 정직하기라도 하지. 돈 받고 대주기라도 하지. 요즘엔 좀 안 하고 있고 그냥 혼자 타고 있는데, 자전거 탈 때 제가 뭐 이렇게 타야지, 저렇게 타야지, 여기로 와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엄청 지시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댓글의 반응이 어땠어요? 되게 좋았어요. 흑자 의외로 자상하게 알려주네, 흑자 뭐 리더십 있네 등등등. 왜냐하면 자전거를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 타는 흑자 헬스가, 나이도 더 많은 흑자 헬스가 나이가 더 어리고 자전거를 상대적으로 못 타는 친구들을 교육하면서 함께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좋게 보였던 거고, 이게 일반적이겠죠. 차 이 새끼야. 자전거 세워. 무릎 꿇어. 고개 들어. 단백질 먹고 강해지도록. 좋습니다. 내려 이 새끼야. 자전거 세워. 무릎 꿇어. 입 벌려. 밟아!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요즘 애들은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든 권위가 있든 실력이 뛰어나든 뭘 잘하는 새끼든 나발이든 어떤 직위를 달았든 나발이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나한테 지시하는 거,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만약에 그런 애들이었으면, 나랑 자전거 타던 애들이, 내가 만약에 찾길 위험하니까 옆으로, 저 새끼 뭔데 나한테 지시하지? 야 병렬로 타면 위험하니까 일렬로, 저 새끼 뭔데 왜 아는 척하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밥이냐 죽은 시체 고추 그만 붙잡아라. 네가 보지 마 이 씨발려나 좀. 네가 안 보면 되잖아. 내가 차단을 해줄게. 아니 네가 안 쳐보면 되잖아 미친 새끼야. 네 같은 새끼 때문에 무한도전 없어진 거 아니야 씨발. 요즘에 젊은 20대 친구들이 흑자 헬스 보고 틀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네도 준비해. 너네도 대비해. 지금 10대 친구들이 너네가 30대가 되고 걔들이 20대가 되잖아. 너네 개 틀딱돼. 나보다 더 할 거야. 저는 81년생이며 군산 수송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궁금한 사람, 물어본 사람, 누가 저 틀딱 아저씨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물어본 사람. 아이를 관찰해보면은 애가 통제를 따르는 기능이 제로인 거예요. 제로. 0이야.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부모죠. 부모님이 그걸 안 한 거야. 저희 어머니가 식사를 잘 안 하셔서 약이라 생각하고 프로틴 먹으라고 흑자일스님 단백질 보충제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구매할게요. 다른 프로틴보다 맛있다고 잘 드시네요. 채로 바로 때려버리면은 이게 사실 전이 없이 박아버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설명을 해드려. 엄마, 흑자일스라는 사람이 그러는데 이 고체를 씹어서 밥을 먹는 게 정상적인 야스고, 액체로 바로 때리는 거는 전이 없이 갑자기 박아버리는 거랑 똑같대. 엄마는 아빠가 어떻게 했을 때 좋았어? 라고 여쭤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이한테 권위가 있어야 해요. 권위적인 부모는 나쁜 거지만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이가 부모한테 권위를 못 느껴. 왜냐면 요즘 부모님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권위를 모른 채로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혹시 왜 안 나오시려고 하시나요? 제 유전자에 대한 혐오 때문이 가장 큽니다. 방법을 써서 훈육을 하면 매우 잘 먹힌대요. 폭력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거는 매우 효과가 좋대요. 근데 아이의 정서가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그냥 차악이에요. 가장 나쁜 방법은 훈육을 아예 안 하는 건 거고, 두 번째로 나쁜 게 폭력적으로 훈육하는 거. 최악 차악일 뿐입니다. 그러면 좋은 훈육법은 뭐냐?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걸 제안해주는 거. 보니까 저는 제 동생을 조금 제 자식처럼 다뤘던 것 같아요. 나이 차이도 좀 나고, 전 어렸을 때부터 좀 가게를 책임지고 이랬으니까 제 동생도 저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났었죠? 4살 차이. 4살 차이. 제 동생도 저를 좀 어려워했고, 형처럼 대한 게 아니고 사실 아버지처럼 대했었고, 제가 거기에서 오는 이득을 굉장히 많이 취했고, 뭐 심부름 시키고 막 막말하고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런 잔잔한 것들 때문에 죄책감을 갖진 않고요. 더 큰 거, 걔를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거. 근데 이제 내 아이를 낳아서 내 아이를 잘 지킬 수 있는 인간인지에 대한 의심,
도 들고, 그리고 제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거, 그리고 제가 제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행동을 제 동생한테 했던 거, 그리고 제 아이를 낳으면 제가 그 행동을 또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이 굉장히 큽니다. 치였어? 차 빨려나 운전 같이 하네 새끼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 아저씨가 아니 자전거를 그렇게 타면 어떡해요 이러면 사람 쳐놓고 이 새끼가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어.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가 오늘의 얘기입니다. 저는 만약에 코메가 저를 잡아 돌렸으면은 진심으로 때리러 가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거 뭐 협박 이런 거 되나? 아닐 것 같긴 한데 뭐 말상대하기도 귀찮고. 정치 얘기 좀 가볍게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씨발려나 정치 얘기를 내가 가볍게 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내일 방송쯤에 코리안 매트릭스 여자 문제 하나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알던 상식이 안 통하는 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결론까지 좀 얘기를 해야겠죠. 여기 교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식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를 약간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시면서 아이를 독립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키워내지 않는 거를 가장 좀 위험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 교육, 훈육, 아이를 양육한다는 거는 이 아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게 만드는 거고, 그 시기가 오면은 내 품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그렇죠. 곤충이나 이런 것까지 비교를 할 수는 없으니까 포유류를 보면 거의 다 그렇죠.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일 때 키워. 깐난쟁이일 때 내가 다 이런저런 수발을 들어줘. 조금 크면 교육을 시작해. 개들도 리트리버 그렇게 착한 애들도 자기가 새끼를 낳는데 버릇없는 짓 하잖아요. 바로 막 깨물어요. 진짜 다치게 깨물진 않지만 바로 깨물고 혼내. 살짝 물어서 든 다음에 교육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끼고 있죠. 끼고 있는 게 좋은 교육이 아니다. 형 여기도 요즘 애들 안 그런 애들 진짜 많아. 미국 얘기인가 보네요. 서양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개인의 의지와 책임이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이유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좀 우리 기준에서 버릇없고 좀 싸가지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농담도 너무 세게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되게 센 농담을 한다든지 막 이러잖아. 근데 걔들이 우리랑 다른 점은 그걸 자기가 해서 나오는 결과는 자기 책임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죠.